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거 두 개가 XR 기기 디스플레이 시장을 먼저 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승자는 LED 온스가 될 거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메타버스는 이커머스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메타버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갖고 놀던 굿즈를 실물에서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은 실물 경제 이커머스로 연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된 옷을 먼저 입어본 다음 구매를 결정하고 현실 세계로 배송만 하는 거죠. 여기서 생겨나는 생태계는 기존 이커머스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의 그 옷 디자이너는 어쩌면은 이제 기존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에 능숙한 10대일 수도 있고 아바타로 가상 아이템을 어느 정도 경험하면 구매자의 반품률이 많이 줄어든대요. 메타버스 커머스가 이제 그 반품 같은 뭐 요런 거 해소하면 이제 가상 세계로 호환 가능한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량 구매와 물류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생태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 혹은 구성 요소입니다. 제품 가상화랑 체험형 제품의 가상 체험, 이용자 특성 분석, 가상 숍 구성, 사후 관리 아바타, 쇼호스트 AI 아바타 이렇게 있는데 제품 가상화는 제 가상 세계와 호환 가능한 실물 세계에서 실물을 디지털화 해주는 기술입니다.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은 실시간 카메라로 촬영되는 장면과 이용자의 신체 부위를 인식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카메라를 누르면은 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사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귀걸이를 저한테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손도 할 수 있고 뭐 팔목이나 시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후관리 AI 아바타랑 쇼호스트 AI 아바타인데요. 이제 메타버스 커머스 관련 AI 아바타는 주요 기능과 구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AI는 반품 고장 불량 접수 분야의 챗봇 서비스 혹은 보이스봇 서비스이고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그 기조 연설 중에서 한 17초 정도 가상화된 젠슨 황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인지 공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어떤 부분이 가상화된 화면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유려하게 기술이 좋지는 않은데 이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마인즈랩이랑 딥브레인 AI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주요 사업이 아나운서 혹은 유명 학원 강사, 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을 대상으로 목소리랑 표정, 얼굴, 몸짓 등 전신을 가상화한 후 3D 모델링된 그들의 아바타를 키오스크 안내나 기획 전시, 이벤트 소개를 위한 아바타 대여 사업을 하는 숍은 그 이제 XR 기반 온라인 커머스 필수 기술은 제품 가상화나 가상 피팅, 이용자 특성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전을 해야 이용자에게 호응을 받고 매출로 연결이 될 것이래요. 근데 이제 가상 전시관과 같은 기술은 그 필요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보더라고요. 메타버스가 바꾸는 교육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이제 그들의 고충점들을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일부 혹은 전부 해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비대면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 장점이 명확합니다. 책 속의 사진이랑 글자로 존재하는 지식처럼 시공간 제약의 한계를 갖는 교육 컨텐츠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나서 생동감 있는 XR 컨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1타 강사 아바타랑 AI 멘토 아바타가 필요하고 그 기술을 하는 곳은 마인즈랩이랑 딥브레인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가상화는 교육 콘텐츠 가상화의 핵심은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얼마나 몰입감 있게 흡수시킬 것인가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이제 그 교육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넣은 게이미피케이션인데 성공 사례는 많지 않고 그 성공 사례 중에 NC 소프트의 호두 잉글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나 재난, 안전 산업 등의 훈련 분야 대상으로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제 몸으로 체득하고 프로세스를 익혀야 하는 분야에서 엑셀 경험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학습자 특성 분석은 학습자 특성 분석 이제 그 기존의 오프라인 경험을 디지털화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주제, 교육 혹은 훈련 관련 XR 메타버스 활용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의료 분야입니다. 이제 기업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사회 도래는 기업들의 온라인화를 엄청나게 앞당겼고 중과 미트는 하루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영상을 틀까요? 메타버스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스마트 팩토리와 AI, 스마트 팩토리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공장 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목적된 바에 따라 공장이 스스로 제어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스마트 팩토리, 젠슨 황은 그 산업용 시뮬레이션 및 협업을 위한 엔비디아의 플랫폼 옴니버스를 메타버스로 소개를 했고 이것이 메타버스를 제안하는 엔비디아가 제안하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옴니버스는 실시간 협업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3D 가상 오픈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현황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하던 AI 스마트 팩토리는 실시간 원격 협업은 물론 시각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확대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1번은 스마트시티인데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도시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 핵심 요소인 디지털로 호환 가능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디지털 트윈 활용 영역입니다. 그림은 요즘 가상 설계 건설이랑 디지털 트윈 비교인데 이제 디지털 트윈은 요 가상 설계 건설에다가 AI 머신 러닝이랑 유지보수, 실시간 운영, 클라우드 컴퓨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자동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동차와 메타버스를 함께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차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운전자를 위한 XR HUD, 둘째는 주행거리의 가상공간 구현과 위치 측정 및 동시 지도화를 이용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세 번째는 자동차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XR 경험입니다. 흔히 쓰는 간이 HUD가 아닌 제대로 된 XR HUD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고요. 요 표는 요런 게 갖춰져야 불편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요거는 이제 주행거리 가상공간 구현과 SLAM 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는 테슬라 AID에서 발표한 AI 학습용 슈퍼컴퓨터 도조가 있습니다. 이 도조는 비전 원리 방식의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한 훈련용 AI입니다. 비전 원리 자율주행을 달성하려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각종 물리 현상이랑 교통 상황의 특이 경우를 포함시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웨어러블 메타버스에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까? 1번 VR, AR 기기의 필요성. 어떤 기기가 웨어러블 메타버스에서 더 많이 사용될까? 현장감이 느껴지는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첫 과제는 메타버스의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인데요. 실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우리 눈에 시각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VR, AR 기기입니다. VR, AR 기기 장단점 요 표인데요. VR 기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이 막힌 상태이고 AR 기기는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VR 기기는 이렇게 앞이 막혀 있으니까 몰입감이 되게 높고요. 대신에 단점은 이제 막 이게 무겁고 두껍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를 볼 수 없으니까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조금 이제 꼈을 때 멀미감도 아직까지는 잡기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AR 기기는 앞에가 보이는 형태니까 좀 실생활에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작고 가벼운 XR 기기를 위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VR, VR 기기 활용을 위해서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인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은 크게 요 엘코스랑 OLED 온스, LED 온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 이제 LED 온스가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래요. 요렇게 이제 마이크로 LED가 뭔지 뭐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거 두 개가 XR 기기 디스플레이 시장을 먼저 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승자는 LED 온스가 될 거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양산을 한 유일한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타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말고 라운텍이나 사피엔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자가 하는 말은 이제 요 사피엔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컴바이너는 안경처럼 투명한 기기가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눈에 보이게 할까? XR 글라스의 안경 같은 투명 렌즈는 컴바이너라는 다소 복잡한 구조에 의해 외부 풍경과 디스플레이 정보를 우리 눈에 전달을 합니다. 이게 루머스에서 개발한 안경이에요. 일반 소비자용 XR 글라스는 얇고 가벼운 컴바이너 개발을 하는 게 필수고 이거를 빨리 이제 개선해가지고 양산 수요를 확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PNC 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반사형 컴바이너 기반의 XR 기기 완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메타버스 속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할까? 1번은 목소리를 활용한 언어적인 표현 전달, 대화형 AI 기술이고요. 요 대화형 AI 기술 단계 첫 번째는 음성 인식인데 이제 오디오로 들어오는 사람의 목소리를 텍스터로 이해하는 음성 인식 기술이 사용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체적인 손 동작을 활용한 소통, 손 추적 기술과 제스처 인식 기술. 첫 번째로 손의 움직임 자체를 감지하고 두 번째로 그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고 세 번째로는 이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언어적 표현과 몸짓의 활용 아바타 기술.
그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은 사람이 소통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목소리의 내용이 아닌 시선이나 표정, 손짓 등의 시각적 비언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런 비언어 표현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휴먼이나 아바타와 같은 기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등이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